매년 전 세계에서 최대 250만 톤의 죽순이 수확되는데 이는 1,000개가 넘는 올림픽 수영장을 싱싱하고 통통한 죽순으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다 자란 대나무 잎 아래에서 자라는 것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이 새싹은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식품 산업에서 황금알을 낳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푸른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전문 농부들이 대나무 새순을 정성껏 손으로 수확합니다. 수확된 대나무 새순은 현대식 가공업체로 운반됩니다. 이곳에서 생 대나무 새순은 점차 바삭한 조각으로 가공되거나 살균 및 통조림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첨단 기계와 인간의 기술이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린 죽순이 고대숲에서 현대 가공 공장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여러 변화를 거치며 변화해 온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잠시 푸른 대나무 숲에 갇힌 듯한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은 우뚝 솟은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땅과 하늘이 섬세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자연의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기회를 빌려 세계 죽순의 본고장인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죽순 공급량의 최대 80%를 생산하며 중국의 대나무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게다가 죽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한 줄기의 새싹이 하루에 최대 30cm에서 9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은 너무나 빨라서 마치 자연이 몇 시간 만에 생명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100g의 죽순으로 20개 미만의 K세포가 함유된 친환경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순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중한 화합물인 섬유질, 칼륨, 비타민 B6,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죽순은 거의 지방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전 세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슈퍼푸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이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순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여정은 깊숙한 숲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는 새싹이 땅속으로 살며시 뻗어나와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죽순을 채취하는 과정은 농부의 단순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예술입니다. 줄기가 가늘고 땅 가까이에서 자라는 어린 죽순은 농부가 전적으로 손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흙 사이로 보이는 죽순을 발견하면 농부는 가까이 다가가 밑동을 단단히 잡은 다음 비스듬히 또는 옆으로 기울여 재빨리 잘라냅니다. 지형을 측량하거나 개별 죽순을 평가할 때 이 방법은 빠르고 간단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반면에 모든 싹이 다른 싹처럼 쉽게 채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대나무는 싹이 땅속 깊이 파고들어 듬성듬성한 흙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땅 위에는 싹이 돋아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부는 땅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표면의 작은 균열, 눈에 띄지 않는 혹 또는 발밑의 물렁한 부분은 모두 새싹이 아래에서 조용히 위로 솟아오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자라고 있지만 뿌리가 두껍고 오래된 대나무 뿌리 깊숙이 단단히 박힌 새싹의 경우 손으로 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농부들은 작은 괭이나 굽은 마체테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지형과 토양의 밀도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연약한 새싹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뿌리 부분을 풀어줄 만큼 충분한 깊이와 정밀도로 한 번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후 죽순을 잘라내고 두꺼운 것 껍질과 나무질의 밑동을 벗겨냅니다. 이 껍질들은 죽순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역할을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바삭하고 달콤하며 아주 은은한 흙내음이 나는 민감한 흰색 심뿐입니다. 이곳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되거나 가공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질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운송 중 새순의 무게를 줄이고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바삭하고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흙이 선사하는 또 다른 친환경적인 선물 아스파라거스 밭에 잠시 들러본 후 현대적인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여 죽순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아스파라거스는 땅에서 자라지만 훨씬 더 섬세하고 세련된 모습을 자랑합니다. 대나무는 체력, 전문 지식, 그리고 토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반면 아스파라거스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수확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손으로 살짝 꺾거나
얇은 칼로 밑동을 찔러보세요. 그러면 줄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몇 분 만에 긴 줄을 깔끔하고 빠르게 수확할 수 있으며 괭이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죽순을 수확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처리 과정 또한 동일한 수준의 정밀성과 주의를 요구합니다. 죽순이 공장에 도착하면 하역되어 공급 컨베이어에 놓입니다. 이 컨베이어는 죽순을 자동화된 세척 시스템으로 운반하여 수작업을 최소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죽순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사되는 고압물 분사 장치가 장착된 자동 세척 탱크에 부어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죽순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세척하기 위해 회전축 시스템이 죽순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먼지뿐만 아니라 섬유질 외층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신선한 죽순을 제때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빼지 않으면 몇 시간 만에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색, 불쾌한 냄새, 그리고 제품 품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척 시스템은 가공 라인의 맨 처음에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죽순은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금속 케이지로 옮겨집니다. 그 후 이 케이지들을 약 섭씨 190도에서 20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수 탱크에 넣습니다. 죽순을 데치는 과정은 껍질을 벗기기 쉽게 하고 본래의 풍미를 유지하며 죽순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데치는 과정이 끝나면 케이지를 꺼내 큰 접시에 붓습니다. 그 후 죽순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자연식히거나 찬물에 담급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단계인 껍질 벗기기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죽순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공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업자들은 특별히 제작된 회전축이 장착된 자동 껍질 벗기기 기계를 사용합니다. 죽순의 겉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껍질 제거 기계에는 나선형 홈이 있는 거대한 금속 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롤러가 마찰을 일으켜 껍질을 제거합니다. 죽순이 축의 거친 표면에 닿으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는 축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죽순은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의 도움을 받아 껍질 제거 구역 안팎으로 이동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유지됩니다. 각 죽순 끝이 날이나 나선형 융기 부분에 완벽하게 맞도록 작업자는 각 죽순을 회전축 안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기계의 강력한 회전력이 재료에 닿으면 위에서 아래로 껍질을 벗기는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부드러운 윗부분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죽순은 껍질 벗기기 기계에서 꺼낸 후에도 완전히 익지 않습니다. 얇은 껍질, 섬유질, 뿌리 근처의 까다로운 부분 등 기계로 완전히 세척할 수 없는 부위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나무 가장자리를 손으로 자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한 작은 칼을 사용하여 대나무 줄기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이 작업은 매 교대마다 수백 번 수행되며 꾸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각 봉지의 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포장 작업자들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죽순을 분류합니다. 각 봉지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200, 500g입니다. 죽순을 나누어 담은 후 특수 비닐 봉지에 담아 진공 밀봉기를 사용하는 기계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봉지 내부의 공기를 모두 제거하고 열을 가하여 봉지를 밀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죽순은 밀폐된 환경에서 보관하여 바삭한 식감과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면서도 몇 주 동안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신선한 죽순 외에도 발효 통조림 죽순 또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죽순은 대형 산업용 증기통에 차곡차곡 쌓여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단계를 거칩니다. 순을 물에 담그는 과정은 정교하고 기술적인 과정입니다. 물은 생대나무의 톡 쏘는 맛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풍미를 덜 강렬하게 만들어 더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순 내부의 수분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갈라지거나 부서지거나 고르지 않게 익는 것을 방지합니다. 죽순은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로 덮여 충분한 물을 흡수한 후 증기와 열을 가두는 밀폐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은 죽순이 충분한 물을 흡수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이 통들은 온도와 압력이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는 거대한 산업용 증기선 안에 위치합니다. 죽순을 120섭씨에서 112섭씨 사이의 온도에서 30분에서 60분 동안 쪄냅니다. 이는 유해세균을 제거하는 동시에 새싹의 자연스러운 아삭함을 유지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고객들이 매우 좋아하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고르게 순환하는 뜨거운 증기 덕분에 새싹은 속부터 겉까지 골고루 익어 선명한 색상을 유지합니다. 덕분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싹이 완벽하게 익으면 통을 열고 자연적으로 식힙니다. 이렇게 하면 새싹이 열 충격을 받아 연화되거나 구조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캔의 보존을 위한 순환 소금물을 채우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후 자동 프레스를 사용하여 뚜껑을 열 밀봉하여 완벽한 밀폐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죽수는 추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몇 달 동안 본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캔은 라인 끝부분의 서늘한 보관 장소에 조심스럽게 보관됩니다. 이제 발송을 기다리고 있는 캔들은 전 세계 식탁에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캔들은 전 세계 수출 시장으로 향하는 고급 통조림부터 고급 가정식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죽순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농부들의 헌신적인 손길과 풍부한 전문 지식으로 재배된 튼튼하고 건강한 모대나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 번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지 꺾꽂이입니다. 꺾꽂이는 건강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보통 2년에서 5년생인 모대나무에서 채취합니다. 적절한 가지를 선택한 후 농부들은 나무 껍질을 2-3cm 너비의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형성층을 긁어내어 영양분이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노출된 부분을 감싼 후 느슨한 흙과 톱밥 또는 썩은 짚을 섞어 촉촉하게 덮습니다. 이 과정 동안 습도는 60-70%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흙덩어리를 비닐로 단단히 감싼 후 양쪽을 끈으로 고정하여 흙덩어리 내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뿌리가 더 빠르고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30일에서 45일 사이에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양의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과습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토양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뿌리가 약 3-5cm 정도 자라고 아이보리색과 비슷한 색으로 변하면 가지를 모본에서 떼어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뿌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가 원하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날카로운 전정 가위를 사용하여 모식물에서 뿌리가 난 가지를 제거합니다. 가지 끝을 자른 후 더욱 튼튼하게 자라도록 밝은 호르몬 용액에 담급니다. 그 후 양토, 잘 부순 거름, 유기부식지를 2: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심기용 봉투를 준비합니다. 연약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뿌리가 난 가지를 흙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어린 대나무를 흙주머니에 넣은 후 처음 2-3주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매일 물을 주어야 하지만 과습은 뿌리 썩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목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두 달 후 정원, 흙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개활지에 심었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옮겨 심은 후 어린 대나무는 식용 가능한 새싹을 내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합니다. 죽수는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새싹으로 다양한 요리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대나무는 죽순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재배 방법, 토양의 비옥도, 기후 조건, 대나무 종류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죽수는 자연, 문화, 그리고 과학이 놀랍도록 융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이 매료되고 감탄할 만한 가치입니다. 땅속 새싹에서 세계 요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죽순의 여정은 자연 성장의 우아함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간 시스템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제 관점에서 죽순 산업은 식량 생산이 어떻게 고효율적이면서도 자연의 순환을 깊이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입니다. 인공적인 투입물에 크게 의존하거나 상당한 환경 발자국을 남기는 많은 작물과 달리 대나무는 빠르게 재생하고 토양의 질을 개선하며 최소한의 살충제만 사용합니다. 대나무의 새싹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며 재생 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원을 제공하여 환경을 고려한 방식으로 미래 식량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섬세한 수작업 수확 기술부터 가공 공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깃든 장인 정신과 세심한 관리입니다. 이는 기술이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많은 현대 산업에서 기계화는 품질이나 노동의 존엄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계의 효율성과 인간의 정밀함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높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품질의 제품을 보장합니다. 저는 죽순의 영양학적 특징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풍부하며 칼륨과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 시장에서 슈퍼푸드로 홍보하기에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대나무 자원 활용도가 낮은 국가들은 중국의 리더십을 본받아 특히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대나무 기반 농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개선과 혁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제적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이윤이 대규모 가공업체나 수출업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동 농업 모델, 공정 무역 인증, 그리고 현대식 수확 도구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농촌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전통 지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제품 다각화에 있습니다. 죽순은 대부분 생으로, 통조림으로 또는 발효되어 소비되지만 저는 새로운 대나무 기반 건강식품, 식물성 육류 대체식품, 심지어 프리바이오틱 보충제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R&D 투자를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죽순을 전통적인 재료에서 다재다능한 부가가치 제품 범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죽순 이야기는 단순히 식량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력, 재생, 그리고 책임감 있는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로부터 배우고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며 지구를 고갈시키지 않고 재생시키는 산업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죽순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등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